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녹사장 유두현 도생입니다. 본부에서 봉직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고 어떤 업무를 하시죠? 본부에서 봉직한 지는 한 1년 8개월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봉직하는 부서는 이제 본부 SNS 담당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SNS 담당으로서 하는 역할은 전국에 있는 도생님들께 살릴 생자, 상기는 진리를 전하는 자료라든지 어떤 도움 말씀 정리를 해서 해당 내용을 만들어서 주로 이제 제공하는 이제 부서이고요. 그 외에 이제 전국적으로 도장이 잘 나오지 못하는 도생님들을 조금 챙겨드리고 도와드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네, 담당님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본부와 지방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상황도 되게 피드백이 빠르시고 그러다가 되게 다정하기까지 하셔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국 도생님들한테 이렇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시면서 도장에 참여하기가 힘든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시는 이런 일은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본부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직자로 일하시게 되신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로 봤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직장이 이제 공무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도 이제 서울 뭐 노량진 고시학원 같은 데 보면 불철주야로 젊은 이제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을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직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우리나라 1960년대나 70년대는 그렇게 공무원 인기가 없었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월급도 박봉이고 돈도 많이 못 받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무원보다는 정산도의 성직자의 삶이 우주 공무원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원을 하였고요. 근데 사실적으로 이제 성직자를 이제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안정적인 이제 직장 생활, 공무원의 삶을 이제 보통 많이 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정산도 신앙을 엄청 열심히 하는 걸 보고는 하루는 부모님께서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어떤 정산도 신앙하고 관련된 일이라면 정산도 어떤 성직자라든지 정산도 관련 일을 하면서 살아라고 해라.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산도 성직자를 이제 부모님께 허락을 하고 진주 도장에서 철록 보감을 시작으로 해서 태일랑 성직 1기에 지원을 하였고요. 그래서 성직자의 삶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허락하신 것은 참 큰일이다, 그지? 예. 워낙 아드님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하면서 정산도 신앙을 너무 이쁘게 잘하니까 허락하신 것 같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듣고 보니까 본인이 약간 우주 공무원이라 그랬잖아, 그죠? 예. 조화정부의 공무원이 맞네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누구나 자신의 꿈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가장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 일꾼의 굳은 의지가 상제님 대도를 세상에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예. 그리고 담당님,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예. 담당님 같으시거든. 상투소년 TV인가 그게 나왔거든요. 예. 그 영상을 봤는데 그분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설명을 정산도 설명을 너무 쉽게 하시고 그 내용 중에 상생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예. 이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상생 방송을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예. 정말 그 얘기 듣고 저도 상생 방송 정말 많이 홍보해야 되겠다 이 생각 들었고요. 예. 그리고 중간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대요. 차도 사주겠다. 아, CD 예. 책도
예. 전해주겠다. 예, 예. 그 방송 보면서 예. 제가 다시 이렇게 좋은 청년이 정산도에 있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홍보 활동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예. 홍보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통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목요일 대전의 지하철 주변에서 상생방송 이제 시청자를 찾는 아니면 역사찾기 서명 운동을 하면서 주로 이제 상생방송 홍보, 증산도 진리 서적 홍보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는 이제 대전 이제 뿌리 공원에서 역사찾기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매주 일요일에는 이게 대전 상생문화센터에서 우리 이제 증산도 진리 강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진리 강좌를 홍보를 하고 이제 진리 강좌를 이제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틈틈이 이제 하는 것은 SNS 담당이니까 SNS라든지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제님 진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오프라인 두 곳에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 아까 활동하신다는 그 뿌리공원. 그 뿌리공원이 좀 특별하게 들리는데요. 예. 그 뿌리공원은 어떤 곳이죠? 뿌리공원이라는 건 전국 유일의 효 테마 공원인데요. 대전이라는 곳이 효에 대한 테마가 엄청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공원에는 각 성의 성씨들이 다 대부분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증산도 성도님들, 증산도 진리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조상님의 은혜, 선영신의 엄덕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도전 말씀에도 뿌리 공원에 관한 도전 성구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증산도 도전 2편 26장입니다.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한부 역조하는 자와 항고라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하시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도 당군의 자손이니라 하시니라. 보통 이제 증산도 진리 핵심 중에 원시 반본이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근본 종지인데요. 시온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 이때는 자신의 뿌리, 조상님의 뿌리, 민족의 뿌리를 알아야 되는 때인데요. 뿌리 공원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진짜 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진짜 뿌리를 찾아드리려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 남다른 의미가 느껴지는군요. 뿌리공원에서 그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찾자는 그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그 뿌리공원의 의미랑 본인 활동이랑 이게 아주 이렇게 우리 진리와 같아지는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진리를 전하면서 아까 원시 반본도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진리 전할 때 또 마음가짐이 남다르시겠다, 그죠? 보통 제가 진리를 전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신앙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일관되게 하는 기도 내용이 있는데요. 오직 사람을 많이 살리겠다는 순수한 그 한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천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진리를 전할 때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는 분의 입장에서 정성을 들이는 편입니다.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이제 포교 활동이라는 것은 상대편 집안에는 어떤 이번 우주 가을 개벽기에 생사가 걸린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그 사람과 그 집안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정성을 들이고 있느냐,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단순히 진리를 전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집안의 조상과 그 사람을 계백이 오는 그날까지 책임을 지고 진리를 전해서 살리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집안과 그 자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집안과 그 사람의 죄와 허물도 제가 대신 닦아주면서 그 사람이 상제님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죄와 허물까지 닦아주면서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정성을 들이시고 계시나요?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생기면 정성 수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보통 이제 제가 정성을 들이는 기준이라는 것은 도장이라든지 행사에 인도가 된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정성을 들이는 편입니다. 그전에는 주로 어떤 살릴생자 이제 포교 일지나 보통 이제 메모를 해놓고요. 아니면 톡에 즐겨찾기를 해놓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보내주거나 연락을 하고 내가 준 자료라든지 책을 읽고 있는지 유무를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우리가 진리 강좌를 할 때 아니면 청산도를 진리를 공부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열고 도장에 왔을 때 그때는 집중적으로 정성을 들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환경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그 대상자에 대한 기도는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 편입니다. 일단은 자료를 전해주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다가 예. 도장에 방문하게 되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죠? 예. 예, 그렇구나. 그러면 그래 정성을 어떻게 들이시는지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일단 보통 이제 사람이라는 게 상대님 도를 만나서 도장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 이제 기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상제님 진리, 청산도 진리에서 보면 태모님 말씀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 죄가 없어도 있는 듯이 좀 닦아라. 그런 참회에 대한 말씀도 많으신데요. 또 이 사람들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이번 우주 가을 개백기에 살고 잘 되려고 하면 저희가 지은 죄와 허물을 반드시 닦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과 그 집안의 죄와 허물을 닦아 주어야만 그 사람이 상제님 도문에 들어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안과 그 집안의 죄와 허물이 있다면 제가 대신 참회해 드리오니 그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상제님 신앙을 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담당님의 기도를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죠? 네. 어떻게 그 집안과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닦아주고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진리를 전해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영적인 문제까지 끌어주니까 상대방이 진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겠군요. 열정적이고 또 정성이 너무나 뛰어나시다고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성자 수준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